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갈 때 드는 비용만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대출 이자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환율의 작은 변동이 내가 평생의 꿈으로 마련하려는 내 집의 대출 금액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공항 환전소 앞에 서서 오늘의 환율을 확인하며 여행 경비를 계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광판에서 빠르게 깜빡이는 숫자들이 실은 매달 우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상환액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은 언제든 외부의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경제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선 환율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교환 비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처럼 환율은 국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고 해외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활발한 경제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죠. 금융시장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이 환율이 어떻게 우리 집거실의 가계부와 연결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외화, 주로 달러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화 부채라는 개념이죠. 마치 개인이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찾아 여러 은행을 비교하는 것처럼 국가 단위의 금융기관들도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세계 금융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환율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일 때 한 은행이 해외에서 1억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12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셈이죠. 은행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1달러에 1400원으로 급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이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1억 달러지만 이것을 원화로 환산하면 이제는 1400억 원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환율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할 빚이 무려 200억 원이나 늘어난 거죠. 이는 은행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국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키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의 유지비가 비싸졌으니 그 물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더 높은 수도 요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파급 효과가 존재하죠. 바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유출입 문제입니다. 뉴욕이나 런던의 한 투자 회의실, 한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한국 원화 환율 그래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즉 환율이 오르는 추세가 보이자 그는 망설임 없이 한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 달러로 환전되는 순간이죠. 이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가 귀해지고 원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려 물이 맹렬하게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하면 경제의 최종 수비수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빠져나가는 자본을 붙잡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제발 달러를 빼가지 말고 한국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 결정은 곧바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즉각적인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감당할 수 있었던 월 상환액이 아침에 일어나니 훌쩍 뛰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늦은 밤 식탁에 앉아 늘어난 대출 이자가 적힌 고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 이것이 바로 환율 변동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현실의 풍경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러한 이론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려보죠.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불길이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고 한국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했고 길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죠. 당시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환율 폭등, 금리 폭등, 기업 도산 속출과 같은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겠다며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들고 금 모으기 운동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역사적 장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위기는 또다시 환율 급등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대출 이자 폭탄을 맞으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많은 가정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앉아 TV 뉴스를 지켜보며 우리 집은 괜찮을지, 내 직장은 무사할지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환율 변동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대출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로운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의 신중한 선택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당장은 약간의 이자를 더 내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화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당장의 낮은 금리만 보고 섣불리 외화로 대출을 받았다가 환율이 급등할 경우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를 꾸준히 주시하는 습관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환율과 국내의 경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출 현황과 경제의 흐름을 함께 비교 분석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담을 받는 모습,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우리의 대출 이자라는 작은 배를 흔드는지 목격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제의 연결고리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재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환율은 매일 변하지만 그 변동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고에 대비하는 지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대출 계약서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얼마나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의 변동은 우리의 주식 투자에는 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